예약금을 안 받은 제가 너무 한심했고 바보 같았고 가족들한테도 실망 아닌 실망을 준 것 같아서 좀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정부가 큰 관심을 자영업자분들이 웁니다. 연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노쇼 피해입니다. 노쇼. 예약을 해요. 단체 손님 갈 겁니다. 많이. 그리고는 안 나타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음식점 사장님은 다 준비하잖아요. 재료 준비 부족하면 사오고 많이 올 걸로 기대하고 안 나타납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화면으로 대표적인 사례 좀 정리해봤습니다. 방금 보셨죠 영상에서? 카페에서 빵 10개 음료수 50잔 주문으로 노쇼. 빵 10개가 아닙니다. 100개입니다. 100개 음료수. 이게 일단 돈도 돈이지만요. 이 카페 사장님이 이걸 준비하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거 손님이 원하니까 준비해줘야지. 시간 맞춰야지. 그런데 노쇼. 안 나타납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군 간부라고 사칭해서 단체 주문은 노쇼. 일단 군 간부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믿음이 가잖아요. 아, 그쪽에서 회식을 하려나 보다. 50인분을 주문 뒤 연락 두절. 여기 보시면요. 이 한 연구소 보고서인데 이게 2017년이에요. 한참 된 거니까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5대 서비스 업종 노쇼 매출 손실이 연간 4조 5천억에 이른다. 안지성 변호사. 노쇼 사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 일단은 지금 소개해 주신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두 번째 소개해 주신 특히 이제 군 간부를 사칭해서 예. 단체 주문을 했다가 50분 정도를 주문했다가 노쇼가 됐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 군 간부를 사칭, 즉 이제 허위의 사실을 자기가 이제 허위 정보를 흘리면서 속임수를 써서 이제 사업자의 어떤 영업을 방해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고의적으로 지금 뭔가 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노쇼 같은 경우는 뭐 급하게 다른 일정이 생겼다거나 뭐 일방적으로 좀 마음이 바뀌어서 예. 취소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적인 고의를 가지고 지금 보면은 군간부 사칭 노쇼가 맞습니다. 전국에서 70건이 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경찰청에서도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간서로 지정을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노쇼와 달리 이렇게 계획적으로 본인의 어떤 신분까지 속여가면서 이제 업무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방해 또는 사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기망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뭐 처분행위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까지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수상한 거죠. 이건 좀 약간 고의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노쇼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별도로 두고요. 일반적인 노쇼 이것도 지금 빈번하다 그러는데 안지성 변호사. 뭐 피해가 이것도 일반적인 노쇼와 특별한 노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쇼 예약을 해놓고 준비 다 되는데 안 나타나고 예. 뭐 막판에 한 10분 남겨놓고 취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잖아요. 예.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게 이 준비하는 자영업자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는데 그렇죠. 안 오니까요. 예. 이거는 어떻게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법적으로 어떻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민사상 문제와 형사적 문제를 좀 나눠서 접근을 예. 해보면 아까 업무방해라고 하는 이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일단 단순한 어떤 노쇼, 즉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문을 해놨다가 이제 단순하게 변이해서 이제 변심이죠, 취소하는, 변심. 예,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까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민사상 어쨌든 계약이 기초가 되는 사정은 어쨌든 형성이 된 거거든요. 예. 이 상호 당사자 간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책임을 묻겠다 한다면 민사상 계약 위반의 책임까지는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또 노쇼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속임수까지 쓰지 않는다 예. 하더라도 어떤 뭐 머리를 이제 자르겠다고 예약한 사람이 오늘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뭐 다음 주에 또 예약하고 취소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저희에는 어떤 이제 위계, 이제 속임수 이런 것들을 좀 추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고의를 충분히 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안지성 변호사 설명하시면서 노쇼 사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소개 좀 해주겠습니다. 노쇼 사례들. 지금요
깜빡했다 40인분 노쇼하고 사과 없이. 아까 무슨 회의 얘기도 나왔어요. 쭉 좀 사례 좀 더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회 300만 원어치를 주문하고 노쇼한 동문회. 이건 좀 규모가 큰데요. 이런 게 자꾸 사례로 나옵니다. 자, 이 얘기요. 일단 이게 대책으로 나온 게 이제 정부에서 예약 보증금제.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데 예약할 때 미리 예약을 하면은 일정 정도 돈을 예약금 뭐 이런 거 내는 거잖아요. 이게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소비자, 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 마련하겠다. 그 현재 예약 시간은 1시간 이후 취소. 요거는 10% 이내 예약 보증금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소규모 식당의 이제 사장님들은 이걸 예약금을 요구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만 원 정도까지 예약했는데 뭐 내세요. 뭐 이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인데 성치훈 부의장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예약 보증금제를 좀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좀 이른바 잘 나가는 식당들은 요즘 다 핸드폰이나 뭐 포털이나 이렇게 예약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렇게 예약하는 게 많습니다. 거기서 그냥 예약하면서 자신이 자동 결제해놓은 걸로 또 예약금도 아주 쉽게 한 번에 그냥 클릭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식당들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로 보통 예약을 하고 저는 대부분이 단체 예약인데 전화로 예약했을 때 또 계좌번호나 이런 것들을 또 불러주고 또 그럼 통화를 한 2차례, 3차례 더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단체 손님 같은 경우는 그 식당의 입장에서는 꼭 놓치고 싶지 않은 손님들이잖아요. 근데 입금을 해야 돼요. 또 반응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귀찮아하는데 손님에게 식당 사장님이 그걸 얘기하기가. 그렇죠. 뭐 번거롭겠지만 좀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조금 약간이라도 불편해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단체 예약 안 할게요. 이러면은 그런 거 한두 번 겪게 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예약금을 다시 못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저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좀 뭔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방법으로 해도 사실 완벽하게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분들에 대한 뭐 좀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아무리 이슈화 된다고 하더라도 저런 분들은 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지만 좀 사장님들이 불편하더라도 좀 그런 손님을 몇 명 놓치더라도 예약금을 요구하는 그런 좀 자세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소규모 식당들 사장님들이 약간 어려움을 느낀다는데 약간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거는?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 잘 하시는데요. 그 앱으로 지금 다 예약을 하는 게 시스템이 잘 많이들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 포털 사이트 관련된 어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노쇼를 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면요. 거기서 이제 신용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식당 잡기 힘들어지거든요. 그걸 신용하고 연계를 시키면.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면 신용 문제네요, 이것도. 그렇죠. 왜 은행과 신용 거래처럼 그 어플 사용했을 때도 부당한 이유로 노쇼를 하게 되면 신용 점수를 차감시켜 가지고요. 오히려 예약 잡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핸디캡을 주면은 조금 예약 노쇼 신용과 직결이 된다면 절대로 노쇼 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나라 보면은요. 그 식당이라든가 카페에 가서 가방이나 핸드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 화장실 간다든가 어디 잠깐 나왔다 오는 거 이게 가능한 나라가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렇죠. 그거를. 근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절대 해외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하는 글이 되게 많습니다. 이태리 식당 가면요. 심지어는 한글로 그 식당 주인이 하도 핸드폰 분실이 많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다니라고 그렇게 한글로 출력을 해서 식당 테이블에 올려놓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 사회는요.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신용이 잘 쌓여있는 사회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식당에 노쇼하는 그 문제는 아마 그 전반적으로 아주 심각하다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20인분, 50인분. 그러니까 대량인데. 대량인분. 저런 분들이 나왔을 때 식당 주인이 좀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먹튀 사건도 우리가 많이 다뤄봤지 않습니까? 사람들 분주할 때 그냥 싹 계산하고 나가버리는 거. 이것도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는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본인이 얼굴 노출되거나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 자본으로서 양심과 신용으로서 좀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법적인 어떤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안희성 변호사, 예약금 제도잖아요. 이걸 이제 도입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문화의 측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일반적 소비자들이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예. 일단 저희 언론의 일단 이런 어떤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연말 연시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또 단체 손님들 많이 받으실 지금입니다. 텐데 지금 때입니다. 예약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제가 예약금 걸게요라고 먼저 말씀도 주시고 식당업자분들도 이제 예약금 요구할 때 그렇게 크게 좀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지 않게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사하신 분들한테 큰 타격일 수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